안녕하세요. 오늘은 다육이 물주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참 날씨가 오늘은 좀 선선한데요. 일기예보를 보니까 오후 시간에 약간 31도를 올라오고 그 다음부터는 20도 이하로 29도 이하로 내려와서 물을 전체적으로 관수를 했습니다. 6월 14일인가요 오늘? 아직까지 7월이 되려면 시간적으로 좀 여유가 있고, 두들레아 같은 경우는 이제 물을 한두 번 정도 주고 잠을 재워야 하기 때문에 오늘 같은 날씨, 약간은 선선한 날씨, 밤 온도가 29도 이하, 뭐 한 27도까지만 유지돼도 물을 주어도 충분히 두들레아가 이 여름을, 두들레아가 6월을 충분히 버티기에는 좋을 것 같아 가지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물을 준 모습입니다. 이 두들레아 같은 경우는 물을 주고 나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이 양이 많다 보니까 하나하나 물을 주기가 좀 힘들어서 이렇게 호스로 이렇게 물을 뿌려서 물을 주는데, 이 물을 주고 나서 정말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물 때문에 백분이 이렇게 한 군데 모여 있기 때문에 이 백분이 약간 지워진다 그래도 물을 제거해 주는 게 좋습니다. 이 두들레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장점에 물방울이 이렇게 고여 있으면 나중에 이쪽으로 곰팡이병이나 아니면 화상을 입어서 참 여름에 몰골이 말이 아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을 주고 나서는 에어브러쉬를 통해서 물을 전체적으로 다 털어주는 게 좋습니다. 또한 이 물을 주고 나서 이 생장점 부분을 잘 보셔야 됩니다. 생장점 부분을 잘 보셔가지고 이 생장점 부분에 물이 고여 있는지,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물이 고여 있는 모습을 보이시죠? 이렇게 물이 고여 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 물이 고여 있으면 그 직광, 그러니까 햇살이 강하게 비추면 저쪽으로 이제 화상을 입을 확률이 아주 높기 때문에 이렇게 전체적으로 백분이 있는 다육이는 물을 전체적으로 털어줘라. 그리고 이 일반 다육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 다육이 같은 경우도 물을 주고 나서 이렇게 물이 고여 있다 그러면 물을 충분히 털어줘야지만 화상의 위험이 덜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물을 주는 그런 하루가 되고 있는데요. 물을 줄 때는 꼭 일기예보를 확인하고 주셔야 됩니다. 일기예보를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기예보를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관수를 하게 되면 갑자기 뜨거워진 온도에 다육이들이 견디지 못하는 그런 상황까지 발생을 하는데요. 특히 이 방울복랑금 같은 경우는 물을 주실 때 너무 과도하게 주시는 맛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방울복랑금이 하나 둘 이제 이 잎이 떨어지는 그런 시기가 올 텐데요. 그거는 아무래도 이 화분 속에 수분이 많은 상태에서 기온이 올라가는 그런 현상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이 잎이 떨어지더라도 줄기를 안전하게 지키는 그런 성장법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러려면 지금 상태에서, 만약에 지금 환경에서 잎이 후두 떨어진다 그러면 지금 환경에서 여름을 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햇살이 약간 적은 그런 환경으로 옮겨 주셔야지만 이 방울복랑금이나 잎이 떨어지는 다육이들 같은 경우 어렵지 않게 여름을 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방울복랑금은 잎이 한번 떨어지기 시작하면 살균제, 어떤 약재를 투여한다 그래도 이게 멈추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을 너무 과도하게 주시기보다는 약간 이 다육이가 여름을 나기 위해서 필요한 물, 약간의 물만 주신다고 생각을 하시고 키우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방울복랑금은 절대 이제는 아주 강한, 하루 종일 들어오는 햇살에 놓고 키우기보다는 하루에 한 4시간, 5시간 되는 공간, 환기가 잘 되는 공간에서 키우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뭐 제가 방그늘이라 그러니까 완전 그늘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완전 그늘이 아닙니다. 최소 한 4-5시간은 들어오는 그런 환경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참고로 해 주시고요. 이 철화 같은 경우는 지금 성장하기가 아주 좋은 계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화 같은 경우는 물을 듬뿍 주셔도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특히 철화 같은 경우는 여름에 아주 강한 품종들이기 때문에 물을 너무 굶기면서 키우면 오히려 여름을 나기가 쉽지 않은 좀 특이한 품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오늘 전체적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물을 저는
밤 기온이 28도 이상이 된다 그러면 물을 주지 않는데, 이하라 그러면 낮 온도가 30도가 넘어도 이렇게 물을 흠뻑 주는 그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전체적으로 이 방법이 맞다라기보다는 혹시 가정에서 환기가 되지 않은 그런 환경에서 이렇게 물을 주면 물병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참고하시라는 말씀이고요. 하우스 키핑 온도 같은 경우는 낮 시간에 일반 베란다보다 훨씬 더 높게 올라갑니다. 여름은 오히려 이 선선하게 바람이 부는 베란다가 더 좋을 수 있는데 가끔은 여름에 이제 키핑동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름에는 키핑동에 들어오는 것보다는 집에서 키우고 가을에 이렇게 키핑동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가을에 오는 게 오히려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물을 주면서 시원하게 물을 주면서 뿌리가 안 좋은 다육이들이 있는지 전체적으로 살펴보는 그런 필요성도 있는데, 물을 주고 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잎이 무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르는 경우 같은 경우는 이 뿌리가 이 완전하게 자리 잡지 못한 그런 품종들이기 때문에, 그런 품종들 같은 경우는 따로 관리를 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 자리에 그대로 두면 결국은 무너지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에, 그런 품종 같은 경우는 뿌리가 완전하게 자리 잡을 때까지 이 그늘에 두고 이렇게 키우는 게 오히려 그 다육이를 오랫동안 키울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장마가 시작됐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관수를 하시는 분들은 살균제를 희석해서 주는 것도 좋은데, 처음 이렇게 이 다육이를 키우시는 분들은 약에 이렇게 되게 민감해 약을 치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데, 약을 과하게만 치지 않는다 그러면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물을 주면서 물을 주고 난 후에 어떻게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전체적인 부분을 영상에 담아 보았습니다. 꼭 물을 주고 난 후 2, 3일 지나서 잎이 검게 변하거나 무르는 경향이 있다면, 그런 아이들은 빼서 좀 그늘진 곳에서 두면서 이렇게 성장을 시키는 게 좋습니다. 참, 이 라울이 있는데, 라울 같은 경우는 이 물을 주고 나서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물을 주고 나서 잎이 후두둑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많은데, 그건 습도가 기온이 높아지면서 벌어지는 그런 현상이기 때문에, 그런 다육이, 그런 라울 같은 경우는 꼭 직광보다는 방그늘에서 키우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참, 꼭 생장점에 물이 이렇게 고여 있는 것은 꼭 제거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부분이 화상을 입거나 물음병이 올 수 있다라는 거 꼭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생장점을 모르는 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가운데 부분에 물이 고여 있는 것을 말하는 거니까 꼭 이렇게 참고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진짜 오늘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할까 합니다.